이거 펜 움직이는 거 보여? 예. 뭐야? 그래서 이거 10년물 국채 내가 한번 어? 옛날에 했던 거 같거든? 기억나? 국채가 뭔지 완전 초보 시절. 근데 이제 왜 10년물을 했냐면은 요새 이제 10년물 금리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미일 장기국채 금리 급등이 한국 국채 위기, 미 국채 수익률 고공행진, 원화값 덕분.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게 미 국채 금리랑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날린가 이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대충 조금씩 공부를 해봤었는데 대충 알고 있다가 이게 좀 명확히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나도 해봤는데 확실히 정리를 해보니까 좋더라고 이게. 저. 보이지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미국채 10년물이 뭐냐? 그때 국채 대현이는 국채 뭔지 알지? 아나? 잘 모르나? 몰라요. 잘 채권 몰라? 아니야, 채권? 맞아. 그러니까 홍만이랑 원우는 이거 작년에 해가지고 아는데 이제 작년에 언제 했지? 근데 채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내가 채권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작년에 한번 했었어. 채권이 뭔지. 아, 그래서 채권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10,000원이 필요한데 근데 이 돈이 없어 내가. 그래서 내가 대현이한테 내가 이 채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10,000원만 줘. 하면은 대현이가 이 채권을 가져가고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야. 이런 개념인 거야. 대신에 나는 대현이는 10,000원을 나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지. 대현이 이해됐어?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고 이거를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응. 나라가 발행하는 Alright, 국채. what's up? 네, 얘기해주세요. 오. 나라가 오. 발행하면은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런 거야. 그래서 미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거고 이게 채권이 만기가 있어. 이게 몇 년 동안 Oh, 빌려줄 거냐? right. 오. For 저번 slide, 주에도 왔던 slide box. 친구인데. 5, 10 character slides. 저 Alright, 친구도 같이 하자 해. 분위기 대신 데려가야겠다, 이제. 분위기 보내고 저 친구 카톡에 초대해. 야, 역시 근데 미국채. 좋다. 뭐 먹으라고 한 거야? 뭐 좀 알려준 거예요. 뭐, 뭐 아, 산 거 되게 있다고. 와, 좋다. 되게 그런 거 우정이네. 아무튼 음. 그래서 이게 채권은 만기가 있어, 만기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대현이가 나한테 아까 10,000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내가 그 기간 내에 갚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채권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뭐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그래. 여러 개야. 그래서 단기채 1, 2년짜리, 장기채 10년, 20년짜리 이렇게 나뉘어. 그래서 10년물은 10년 만기야. 10년 뒤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장기에 속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10년 만기, 내가 미국 국채를 10년물 국채를 샀다고 쳐. 근데 이 국채가 뭐냐면 10년 만기에 연 5% 이런 국채가 있어, 미국채가. 10년 만기 연 5%.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구매하면은 나는 어떤 돈을 받는 거냐면 1,000만 원에 연 5%가 50만 원이잖아. 그래서 매년 50만 원씩 나한테 이자를 받아. 언제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10년 뒤에 이 원금, 내 1,000만 원까지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는 50만 원을 10년 동안 받다가 마지막에 1,000만 원까지 다시 돌려받는 거지. 이해됐지? 네. 그래서 그게 채권의 개념이고. 근데 나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10년이 나오지, 뉴스에? 뭐 5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왜 10년인가? 왜 10년물을 다루나? 근데 이 10년물이라는 게, 이제 그 이유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안전자산의 기준이래, 10년물이. 미국제 10년물이.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찍어내잖아. 그래서 얘네는 디폴트가 없어. 그냥 만약에 진짜 나라가 위기가 되면은 그냥 달러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폴트가 뭐지? 안전자산이 폴트가? 기준이냐? 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부족해. 다른 음. 나라에서 차관을 빌린 게.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을 수 없잖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이걸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저조해, 적자가 나. 그럼 이 100만 달러가 없어서 우리는 못 갚는 거야, 이거를. 그게 디폴트야, 부도. 음.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왜냐면 만약에 미국이 뭐 적자 났어? 근데 갚는 시기가 왔어? 그럼 걔네는 그냥 달러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예. 그래서 미국채는 디폴트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10년물 자산을 은행이나 회사나 뭐 여러 금융기관들이나 정부라든지 이거를 담보로 주고 받는데, 10년물을. 얘를 담보로 빌려주고 뭐 딴 거를 받아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글로벌 담보의 기준이래, 10년물이. 그리고 아까 미국은 기축통화국가고, 그래서 안전한 거고, 그리고 10년이니까 그 단기적인 영향을 안 받는데, 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단기 국채는 정부가 정책 금리를 확 올리면 단기 국채도 이렇게 확 올릴 수도 있거든, 금리가.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장기적인 거라서 좀 안정적이다. 안전자산 기준이다. 그리고 이 10년물은 이제 시장 금리의 이제 벤치마크다. 그래서 이 10년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여러 기관들이 뭐 주담대 금리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대출 금리,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참고를 한대. 그리고 주담대 금리도 요걸 참고하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도 요거를 참고한대. 그리고 성장, 나스닥, 성장주 주식의 모델, 뭐 이런 걸 세울 때도 얘를 보고 한대. 음. 그래서 이 10년물 채권의 영향은 되게 크다 이거야. 뭐 대출 금리에도 잠깐만요. 영향을 누가 미치고. 왔네요. 없어? 뭐 어떤 분이 오셨네. 누구지? 약간 외국인 친구인가? 007 왔네. 007. 외국인 친구인가? 누구세요? 왔어? 혹시 누구신가요? 네, 10시 아니었, 11, 10시, 11시 아니었어? 지금 무슨 아, 말씀하시는 거 10시 반이라고 말씀드려요. 10시구나. 아, 네. 10시 반, 10시 반. 뭐야, 이거? 당신 누구세요, 근데? 저요? 네, 누구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조훈익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 어떻게 유명한 되는 거지? 조훈남이신가요? 네. 아니, 이따 머리가 왜 그러냐? 아니, 그러게.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잠깐만. 처음부터 이딴 식으로 해, 늦으시면 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처음부터 이딴 식으로 늦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11시인 줄 알았다고. 아니, 머리가 왜 저래요? 멤버, 알겠습니다. 훈남 씨는 좀 이따 끝나고 한번 얘기하시죠. 다 소개 한번 아니, 하시죠. 뭐야, 이거 만든 거야? 예, 특강에 지금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아니, 뭐,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 10년물 금리가 이제 대출 금리, 투자 심리 다 영향을 미친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게 심리 온도계다, 비유를 하면은. 그래서, 이 10년물 금리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게 다 반영된 종합 가격이라는 거야. 이 10년물 금리가. 잠깐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결과인 거잖아. 10년물이라는 게. 근데 어, 이게 왜 이게 벤치마크고 이게 왜 기업들이 채권 발행 시 참고하는 기준이지 이게? 그게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디폴트 가능성이 없고 단기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10년물. 기축통화국이 발행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안전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것 같아. 20년물, 안전하니까. 20년물이랑 10년물은 보면은 그거는 나는 20년물은 왜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그걸 정해놨대. 나도 그거를 좀 음, 찾아봤더니 주담대 금리 할 때도 딱 그 10년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20년물은 아니냐 물어봤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음, 근데 왜 2년은 아니냐? 그거는 이제 답할 수 있지. 그거는 좀 단기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요거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거니까. 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 뭐 20년물이랑 비교할 거면.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새 이제 이게 위기거든.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 그래서 그 대현이는 좀 국채가 좀 처음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면 국채 가격이랑 음, 이게 금리는 반비례하거든. 네. 그거 알고 있나? 그거는?
대충 알아요. 그게 좀 개념 어려운데 그냥 뭐 잘 이해 안 되면 외우면 돼. 그냥 국채 가격이랑 그거의 네. 금리, 수익률. 그러니까 국채의 금리가 수익률이거든, 국채.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해.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데 이거는 그냥 잘 모르면 외우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막 위기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그래서 뉴스 보면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서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래. 돈의 가격.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면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음, 미국 정부도 돈을 빌리려면 더 높은 금리를 내야 된다는 거야. 미국 정부도. 그래서 시장의 생각은 그래. 앞으로 위험이 커졌다. 경제가 너무 뜨겁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둘 중 하나래. 내가 신용이 안 좋거나 내 위험도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시장 전체 이자율이 올라갔거나.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미국의 위험도가 올라갔거나 미국 시장 전체 이자율이 올라갔거나. 어.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약간 이런 의미고. 근데 좀 더 정확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막 서로 겹쳐가지고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좀 번호 좀 잠깐만 형. 정리하면, 그전 슬라이드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예.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만 안 건데, 이게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게 왜 위험하냐 했을 때 이걸 보면 돼. 그 미국 정부조차 그 국채를 발행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야. 음. 이해돼?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건데 왜 미국 정부가 빌리지? 예를 들어서 이미 발행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5%에서 갑자기 10% 됐어. 응. 봐봐.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정부가 5%의 장기 10년 국채를 5% 이율로 발행을 하고 있어. 응. 미국 정부가. 응. 근데 갑자기 호르무즈 그 뭐 이란 전쟁 나면서 시장에 이미 풀렸던 국채들의 금리가 10%로 올랐어. 시장 금리가. 응. 그럼 미국 정부는 5%에 발행하면 이거 누가 사? 아무도 못 사잖아. 안 살 거 아니야. 시장에서 10%짜리 사면 되는데. 응.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3월에는 10%짜리를 내야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시험 3월에 5%를 내면 아무도 안 사니까 이거를. 그래서 미국 정부조차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빌려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념이거든, 미국 정부가. 그지. 미국 근데 정부가?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시장에서 금리가 10%면은 미국 정부도 10%는 줘야 누가 살 거 아니야,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조차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 돈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미국 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얻으니까. 예, 이해됐어? 예, 예. 음. 그래서 이게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단순히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어. 그래서 좀 간단히 정리하면 1번은 뭐냐면 이 경기가 회복될 때도 10년물 금리가 오를 수 있대. 그래서 금리가 오른데도 주식시장이 막 강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을 때도 이게 오른다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쁘다면은 경기 나쁘면 사람들은 이제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가잖아.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위험 자산 매도하고 안전 자산인 국채를 사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국채는 안전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국채 가격이 오르겠지? 그럼 아까 말했듯이 국채 가격이랑 국채 금리랑 반비례 안 됐잖아. 그럼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케이스처럼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니, 안전 자산을 팔고 이제 주식이나 좀 위험 자산 쪽으로 가겠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그러면은 안전 자산인 국채를 다 팔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주식으로 이뤄가면.
그럼 국채를 다 팔면은 국채 공급이 늘어나서 국채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면 기대가 있으면 그때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팬데믹 2020년에 팬데믹 이후에 한번 주식 나스닥 쭉 떨어졌다 다시 올랐잖아. 그때도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이때도 강세였다. 왜냐면 회복 시기여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은 이게 경기 회복을 기대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오른다 해서 주식 하락이 항상 성립하진 않는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게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이거의 두 번째 해석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시장의 반응은 그거래. 앞으로 물가가 너무 뜨거워질 것 같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래. 그 10년물 금리 상승의 상당수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대, 영향이. 예. 그래서 왜냐, 그 인플레이션은 채권 투자자한테 최대적이야. 예를 들어서 홍만이가 5%짜리 국채를 샀는데 10년짜리를. 근데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막 10%야. 그럼 홍만이는 마이너스 5%거든, 실질 수익률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 채권 투자자한테 최대적이라는 거야. 이해돼? 예. 왜냐면 내가 5% 10년 동안 봤는데 물가가 10% 오르면은 손해잖아,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채권 투자자의 최대적이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수익률이 감소한다. 국채 금리 4%짜리가 샀는데 밥값이 5% 오르면 이건 손해니까. 음. 그래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채권을 다 팔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채권을 이 공급이 늘어나면은 채권을 너도 나도 다 파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갈 거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 이거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다시 올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래. 요 이유가 제일 많대. 10년물 금리 상승이. 세 번째는 이제 정책 대응. 연준이 이제 이거는 사실 원인은 아니고 좀 결과적인 건데 2번이랑 이어지는 거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잖아. 아. 근데 연준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2022년에 갑자기 금리 5%로 올렸잖아.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랑 싸운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때도 이때 보통 단기 금리가 올라간대. 근데 단기 금리. 얘네가 갑자기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올라서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보통 단기 금리보다 높거든.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그래서 장기 금리도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내가 저번에 음. 했던 말인데 이거. 어. 음. 그래서 베꼈어 내가 그래서. 아니 아니니까 좋다고. 음. 그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당연히 채권 공급이 증가되면 당연히 채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지. 수요가 없으면. 그럼 채권 가격 떨어지면 뭐라 했어? 금리는 오른다 했지. 그래서 채권 공급이 증가할 때 10년물 금리가 또 상승한다. 근데 채권 공급이 왜 언제 증가하냐? 미국이 재정이 어려울 때 증가한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해야 되니까 채권을 엄청 발행하겠지. 어. 그래서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뿌려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거고, 그럼 채권 공급이 증가될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 하락할 거고, 당연히 금리 상승하고. 그래서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이 왜 많아지냐? 미국이 재정이 어려울 때. 그래서 미국 재정 적자가 증가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 엄청 그 돈 많이 뿌렸지. 국방비 요새 미국의 그 국방비가 국채 이자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 저번에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미국 재정 적자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가. 거기다가 미국 재정 적자가 증가돼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니까 국채 공급은 느는데 또 중국이 국채를 안 사주고 있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국은 원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조 3위 달러에서 지금 6,800으로 줄이고 있대. 47%나 줄인 거야. 그러니까 국채가 안 팔리는 거지, 미국 국채가.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고 수요 감소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상승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되게 단기적인 요소에 되게 변동성이 심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채보다는 변동성이 적어서 10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 지금은 그거 얘기할 거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10년물 금리 상승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기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홍만이가 궁금한 거는 왜 10년물 그거를 기준으로 하냐 이걸 궁금한 거잖아. 아니 뭐 그것보다는 10년치 음,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게 되게 안전적인 자산이라고 말을 했잖아, 처음에. 음, 근데 말해준 지금 뭐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케이스들이 되게 단기적인 어떤 그 이벤트의 영향을 되게 잘 받는 구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 음, 방금 뭐 전쟁이란 게 사실 워낙 큰 거긴 하지만 음. 그래서 조금 그냥 그게 이게 빨리 변하는데 이게 왜 벤치마크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 10년 근데 정도. 지금은 내가 이게 되게 변동성 심한 얘기만 해서 그렇지 항상 심한 건 아니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음, 지금은 이제 왜 상승하냐 그 얘기만 한 거니까 당연히 영향 미치는 얘기만 나와서 좀 그런 것 같아. 어, 음, 어. 오케이.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그래서 주식이 왜 흔들리냐? 이것도 나도 좀 머리로 대충 알다가 이제 좀 정확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인플레 공포에 그 나스닥 엄청 떨어지고 막 국채 금리 오르고 왜 이게 왜 그러냐면은 5년 뒤에 1억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게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게 금리에 따라 달라진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1%, 예를 들어서 금리 1%라면은 지금 금리가 5년 뒤 1억은 지금 9,500만 원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9,5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5년 뒤, 그 1% 이자를 받아서 5년 뒤면 1억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5년 뒤 1억이 지금 얼마일까? 예, 이거를 예, 물어봤을 예. 때 이거를 답하려면 금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음, 1%라면, 지금 금리가 1%라면 지금 9,500만 원을 1%로 5년 투자하면은 1억이 돼. 그래서 금리가 1%일 때인 세상에서는 5년 뒤 1억은 지금 9,500만 원.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이게 더 내려가. 내가 지금 금리가 5%라면은 8,200만 원만 있어도 5년 뒤에 1억을 만들 수 있어. 5% 이자를 5년 동안 넣어두면은. 이해됐지? 네, 모르겠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다는 거야, 그게. 5년 뒤에 1억이 될 주식이 있다면은 이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했을 때 이거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개념으로 금리가 1%라면은 5년 뒤 1억이 될 주식은 현재 9천만 5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고 5%라면 8,200만 원 이하가 될 거야. 왜냐면은 요 정도 이 금리를만 있어도 이 금리에 요거를 은행에 넣기만 해도 1억이 되는데 주식은 당연히 이거보다 싸야겠지. 근데 얘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그 주식 시장도 이 금리에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특히 이제 가치주보다 기술주가 더 많이 흔들린다. 왜냐하면 기술주는 미래 이익에 대한 투자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흔들린대.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게 더 폭락이 큰 거야. 그냥 S&P 500 이런 거보다. 잠깐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대 수익률이 5%보다 낮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 주식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홍만이가 5년 뒤에 뭐 5년 뒤에 스페이스X가 1억이야. 그거는 너가 미리 정보를 알았어. 근데 너가 지금 이거를 얼마에 살까 고민했을 때 지금 금리가 1%라면은 너가 이거를 9,700만 원에 사는 게 합당할까? 아니지. 왜냐면 너가 9,500만 원만 있어도 1억을 만들 수 있거든. 1% 금리로. 그러니까 얘 가치는 9,500만 원 이하인 거지. 5년 뒤 스페이스X 1억의 가치는. 근데 그게 금리가 5%라면 8,200만 원 이하라는 거야. 왜냐면 너는 이것만 있으면 은행에 넣기만 해도 1억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이거보다 싸게 사야지 너가 이득인 거야.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야. 예. 어.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사례에 넣었는데 인플레이션 전체는 선포하고 10년물 금리 1%에서 4% 되고 했을 때 나스닥 막 30% 하락하고 고성장 기술주 반토막 됐다. 이때 왜냐면 물가가 너무 뜨겁다고 시장이 예상했고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공포가 오니까 어떻게 돼? 그럼 사람들은 그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닌데? 물가가 너무 뜨겁다. 그거 나타나는 거다. 아무튼 요거에서 그래서 요거는 요 PPT는 왜 넣었냐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술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 하려고 넣었고. 음. 그런 이런 케이스들은 아까 말한 음. 것처럼 그 국채가 금리가 오르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 아까 네 개인가 보여줬잖아. 그거 음. 중에 몇 번 해당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에 몇 번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게 막 연관돼서 막 나타날 수 있어. 1, 2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음, 단순히 그 중에 몇 타냐 이렇게 해석할 안 되더라고. 그래. 근데 적어도 어. 1번은 아니잖아. 1번은 그거는 시장이 상승하는 케이스였고. 1번은 아니지. 어, 이거는 그거지. 2번, 3번이지. 2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3번 연준이 금리를 확 올리니까 말했듯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파는 거지. 나스닥을. 그래서 그래. 2번에서 시작돼서 3번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나스닥 폭락 이렇게 된 거겠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뭐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10년물 금리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시장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 10년물 금리는 이 시장이 뭘 말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시장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1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오른다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물가가 걱정돼서, 금리가 오른다고 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준 정책 변화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금리 뉴스가 공포가 아니고 우리는 해석의 대상이다, 앞으로. 그래서 초보는 금리 상승만만 들어도 주식 막 다 파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제 시장을 해석한다 이거지. 금리를 보고.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시장은 금리에 흔들리고 투자자는 이해로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야. 10년물 금리가 오를 때.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거고 그 10년물 금리할 때 또 중요한 개념이 그 내가 장단기 근데 금리. 이게 음. 시장을 해석한다는 게 어떤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물이 증가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 그 정부나 어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회복이 예상에서 오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시장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단순히 금리가 몇 프로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케이스 중에서 몇 번 해당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야. 그게 몇 번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합쳐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된다, 앞으로. 단순히 미국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거였고, 그 장기 금리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있거든. 얘기 들어봤을 거야.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 얘가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 기억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게 항상 경기 침체 전조라고 뉴스가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단기 금리보다 보통 장기 금리가 높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시간이고, 이게 금리고, 여기가 단기, 장기. 예를 들어서 2년물, 여기 10년물. 이게 정상이야. 단기 금리가 당연히 낮고, 장기 금리가 높아야 돼. 왜냐하면 돈을 길게 빌려줄수록 이게 위험 기간이 높으니까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거야. 1년 빌려주는데, 그거보다 30년 빌려줄 때 더 위험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정상이야. 정상 시장에서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이게 정상인데 가끔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게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보통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다시 그냥 간단히 봤는데, 이게 원인 1번, 단기 금리가 급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준이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랐어. 그럼 2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 오르거든. 그래서 갑자기 얘기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는 얘가 내려간 거, 장기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란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이상 인하를 예상할 때 그게 발생한대. 그 왜냐면 디플레이션이잖아, 디플레이션. 장기.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5%에서 1%까지 내리는 걸 예상했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 5%인 국채를 많이 사두는 게 낫겠지. 이자를 5%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내릴 것 같네? 지금 장기채 많이 사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장기채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상승하지, 장기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금리 반대라 했잖아.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되게 어려운 거라 그냥 이 정도만 했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뭐다? 경제가 좀 식는다라고 보통 해석된다. 실제로 이게 나타났을 때 경기 침체 왔던 사례가 많았대.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도 그렇고, 코비드도 그렇고. 어. 그래서 막 뉴스도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 이런 위기 같다. 이런 뉴스가 좀 많았고. 지금이 그래서 근데 전쟁이 단기적인 요소니까 2년치가 더 급등할 때 아닌가? 오히려 지금이? 물론 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고. 그래. 그 나는 이거 하면서 좀 궁금했던 건 이제 이게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이게 미국이 위험하다는 신호인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 미국이 이제 앞으로 뭐 결결되는 건가? 근데 이제 챗GPT로 좀 물어봤더니 이게 위험 상승 신호가 아니래. 이게 위험에도 종류가 있더라고. 그래서 챗GPT 말로는 이게 미국채는 엄청 안전자산이라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래서 보통 국가의 위험을 얘기할 때는 디폴트, 신용 위험, 부도 우리나라처럼 IMF 그걸 얘기하는 거래. 위험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나라가 빚을 못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 디폴트 리스크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옛날에 뭐 유로존 위기 때 또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런 위험도가 오를 때 채권 금리가 상승해. 왜냐면 이 나라들의 신용도가 낮아지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은행 가서 우리가 돈 빌릴 때 은행이 우리 경제력을 보고 경제력이 좀 낮으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달러 발행권이 있고 채권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없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달러 찍어서 그냥 갚으면 된다고. 이해돼?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아까 국채 금리 상승 원인을 뭐 아까 네 가지로 나눴었잖아. 이렇게. 네 중에 최근에 미국 뭐 장기채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3, 4번 영향이 크대. 채권 공급 증가하고 연축 긴축 예상. 요게 컸고. 그래서 미국이 위험하다가 아니고 채권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대, 요새는. 그래서 전쟁 비용 때문에 이거 그런가? 전쟁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따 나올 건데 지금 미국 재정이 좀 악화돼서 그런 거야. 트럼프가 돈이 없으니까 그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요 영향이 크대. 그래서 이게 그냥 간접적인 위험으로 볼 수는 있다. 왜냐면은 재정 적자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많이 발행하는 거니까.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공급 많이 발행하고 돈 풀리면 또 인플레이션 오고 계속 또 이거 상승하고 금리.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이게 파산은 안 하지만 돈을 국채 계속 발행해서 돈을 아예 그냥 녹여가지고 돈을 갚은 거 아니야?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지.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서 갚으면은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디폴트 리스크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아까 디폴트 리스크는 이런 기축통화국이 아닌 아르헨티나, 그리스, 뭐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커런시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빚을 못 갚지 않아. 달러를 찍으면 되니까. 근데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갔는데 실질적인 달러 가치가 줄어드는 거. 그게 걱정되는 거래.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되면. 그래서 미국은 신용 위험이 없다. 왜냐면 달러 찍어서 갚으면 되고 기축통화국이고. 그래서 뭐 똑같은 건데 아까랑 이게 잘못된 질문. 미국이 망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거래. 어, 요거 또 요거는 요거 때문에 넣는데 리스크가 디폴트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피스컬 서스테니빌리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냥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 뭐 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국보다 더 위험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상승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아까 그 네 가지 말고도 더 있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 금리. 이게 가장 크대.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한데 굳이 한국 채권을 사야 될까?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5%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3%면은 똑같이 3%면은 미국 국채를 사겠지, 당연히.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10년물은 미국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투자자들이 사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하는 거야. 얘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10년물은. 두 번째로 환율 프리미엄. 환율이 상승하면 또 이게 엄청 영향을 미친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했어. 지금 원화 가치가 낮아졌어?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원화 가치 낮아지면 이자 수익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네 한국 국채 나한테 팔 거면은 추가 수익 내놔라. 원화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그래서 이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나려면 금리가 더 뛴다는 거지. 우리나라 금리가. 아, 이거 그리고 3번은 이제 재정 확대.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막 써. 예를 들어서 막 복지 엄청 쓰고 이것저것 다 쓰고 뭐 정부 이번에도 그 전 국민 뭐 다 뿌렸잖아. 그것 때문에 뭐 한 3, 40조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 나면은 벌써 지금 국채를 엄청 발행하고 있잖아. 적자 국채랑 이번에 또 뭐 호르무즈 그것 때문에 국채 추경 또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국채 발행이 증가되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채 발행이 금리 상승 압력이 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재정을 확대해서 재정을 계속 쓰면은 걱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당연히 늘어나겠지.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은. 그러면 이제 국채 가치가 또 내려갈 거고, 그럼 또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올 거고,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올 거고. 중앙은행은 정책이 좀 압박받아. 금리 인하도 쉽게 못하고, 통화 정책도 할 수 있는 거 없고, 지금이 좀 그러거든. 금리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잖아. 이게 되게 더 위험한 거지, 미국보다. 그래서 지금 요새 뉴스가 이게 4일 전 뉴스인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 넘었고 아까도 봤듯이 GDP 대비 부채가 중요하거든. 근데 사상 최초로 GDP 대비 2.5배를 돌파했대. 그래서 되게 이제 위험하다. 지금 요게 이제 점점 늘어날수록 금리 1%만 올라도 다시 타격받고 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10년 국채 그 금리인데 지금 보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엄청 오르고 있어 벌써 1% 넘게 올랐거든. 근데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니 요런 거 보면서 좀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이 된다 그런 거지. 궁금한 게 끝. 만약에 국채 음. 금리를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을 낮춰서 국채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재정이 없는데 나라가 지금도 계속 돈 없어서 국채를 발행하잖아. 정부 세수가 없으니까. 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근데 어쨌든 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만 찍어내겠다 돈을 그만 국채 발행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그만큼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영향인 건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게 불황으로 봐서 다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되나? 주식시장이랑.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뭐,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국채 공급량이 많으니까 음. 공급량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 국채를. 어, 아니, 공급량이 많은 거지.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모르는 거지, 그거는. 수요는 모르는 거지. 비유는 공급은 많아질 수 있어도 수요는 모르잖아, 그거는. 음, 음. 근데 어쨌든 국채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갈 용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국채가 많아져도 그 수요도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해외에서 볼 때, 수요가 있는지. 어. 난 지금 한국채 기준으로 말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음. 정부도 수요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풀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어느 정도에 맞춰서 공급량을 결정할 것 같거든. 가격이 엄청 폭락하지 않게. 그러니까 즉 그 의미는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다는 의미인 거잖아.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하는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푸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즉 그 의미는 현재 엄청나게 풀지만 그만큼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그 다음 스텝에 정부가 국채를 그만큼 발행을 줄이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만큼의 이제 수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홍만이 말의 전제는 이게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 음, 정부가 그걸 팔 만큼. 음, 근데 나는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 음, 번째로, 만약에 안 팔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팔리겠어, 그게. 결국엔 저 높은 이자율을 줘야 팔리는 거야, 그게. 그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다 일치하거든. 환율도 지금 1,500원 넘었거든. 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 입장에서 아, 원화 같이 내려가면 나 이거 투입 내가 한국 채권 샀다가 환율 손실 보는 건데 그럴 거면 너네 나한테 그거 고려해서 이자를 더 줘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 한국 국채 수익률이.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그 국채를 사겠지. 그럼 정부는 계속 또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고.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환율도 내가 그냥 1,500원에, 내가 지금 논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야 그냥 정부가 지금 현재 스탠스를 바꿔서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결정을 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음,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만큼의 수요가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에 옮겨갈 것인가 그냥 그게 궁금한 거야 사실은. 국채 발행이 줄면 그게 수요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줄었을 때 수요가 없으면 발행 줄어도 국채 가격은 그대로일 거고 수요가 높으면은 국채 가격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국채 금리는 내려갈 거고. 음,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 정확히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게 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인다고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냐 증락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네. 어려워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주요 투자처가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치. 채권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사실 이거를 공부하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음. 그런 것도 같이 근데 하면 좋긴 되게 하겠네. 어려운 것 같아, 그거는 되게. 어,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적어도 그냥 이 정도 10년물이 뭔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뭔가 뉴스 읽을 때. 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충 좀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또 도움이 되더라고. 발표 준비할 음, 때가 사실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맞아. 이번에도 좀 그렇게 느꼈어. 음. 끝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끝. 아, 끝.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늦게 합류하신 후닉님 질문 없으신가요? 아주 명광이었습니다. 명광.
어렵다.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국채가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 어렵네. 국채가 어려워. 이거 약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에 국채 너무 어려워서 이게 국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채권 투자 못 하겠어. 너무 어려워서. 요즘 한국채가 엄청 떨어졌던데. 준이야, 예? 미국에서 한국채 사는 거야? 아니, 한국채, 한국 돈이 있으니까 한국 돈 사야죠. 네. 달러 벌어야지, 준이야, 거기서. 원화 말고. 달러 벌어서 네. 한국채 좀 사줘. 예, 알겠습니다. 학생이라 야, 돈이 음, 없어요. 거기 몇 시냐, 준이야? 너는 몇 시인데 늦었냐? 어? 선생님 한밤중이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누구신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자기소개하라고. 자기소개 및, 여기 뭐냐. 야, 여기 이거 왜 모임에 이렇게, 참가하게 된 뭐야, 우리, 생각보다 너무 체계적인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하는 거야? 예, 나가셔도 돼요, 채팅방 오늘. 좀, 뭐 맘에 안 드시면은. 준이야, 어렵다. 채팅방 한 번만 봐줄래? 하이밖에 없는데? 카톡방 한 번만 봐줄래? 아. 본인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포부. 여기를, 포부 말씀해 주세요, 포부. 거창한 포부. 아, 뭐야. 아까 신규 멤버 대원이 친구로 대체될 거. 예. 당신은 누구시고, 여기 갑자기 모임에 아니, 참가하시게 된 이유가 나도 어떻게 되세요? 이제, 뭐야, 주식을 좀 최근에 시작을 해봤거든? 빔을 많이 맞아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뭐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어렵네, 내용이. 뭐 사야 되노? 미국채 10년물 사. 아, 이제 어렵네. 앞으로 원호를 위해서 항상 마지막 페이지는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각자 다 해야겠다. 모든 왜? 발표자가. 언어의 애들, 항상 언어의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뭐지? 직투 하나? 직투? 그, 국내 주식은 안 하지? 나는 요새 아예 안 해. 주식 하는 사람 있나? 주식을 왜 안 해, 다? 근데? 요새 아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하는데 요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재미가 없다. 야, 지금 들어가자, 홍만아. 한숨만 나온다, 지금 한숨만. 들어가야겠다, 어느 말 보니까. 아, 나는 오히려 사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래서? 오, 아니, 근데, 아니, 사고 싶은데 환율이 너무 지금, 미국 달러 거를? 사기가, 미국 거를? 달러 사기가 너무 무서워. 아, 뭐 높긴 하지 지금. 환전 이제 1,500원 넘던데, 지금 보니까. 너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대현이는 저기, 어디에 있는 거야? 저 미국에 있어요. 랩실, 미- 랩실, 미국 랩실. 미국 어디야? 여기 시카고. 시카고? 나 때문에 예스. 시카고 왔잖아. 나 시카고 있어가지고. 너도 시카고 있어? 나 시카고 있잖아. 너 캘리포니아 거기 아니었나? 보름이가 시카고 있잖아, 보름이가. 놀러 갔구나. 한번 야, 놀러 준이야, 오세요. 음. 다음에 대현이랑 한 화면에서 하는 건 어때? 좋다. 대현아, 내가 한번 너네 한 좀. 화면에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학교로 오세요, 학교로, 형. 저기 뒷자리, 홍만이 저기 앉아서 하면 되겠네. 대현이 예, 뒷자리에. 예, 내가 학교 한번 놀러 가도 되겠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예, 예. 지금 대현이 학교 방학이야? 이름이 뭐야? 저 노스웨스턴 대학교. 북서부대학교다. 음, 북서부대학교, 북서부. 북서부대학교? 음. 멋있다. 엄청 좋은 대학교야. 엄청, 홍만이 노스웨스턴? 너네는 이 학교 이름 뭐였지? UC 얼바인. UC 얼바인? 음, 음, 캘리포니아 주립대 얼바인 캠퍼스. 어바인 어디서 들어봤는데? 여기 연예인들 많이 살아, 연예인들. 누구?
차인표 신해라. 아, 거기 차인표 살아? 미국에 있어? 김태희. 한국에 안 살아? 이 집이 다 세컨하우스가 다 이쪽에 있대. 아, 그래? 어. 여기 그럼 한국에도 유명한 뭐, 사람들 많이 살아. 뭐 파티에서 만나, 교회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 뭐. 내가 근데 나는 뭐 학생이니까 그들의 리그는 아니지 뭐. 어. 연예인들이 그런 데 살구나. 내가 얼마 전에 그 인디애나폴리스라고 중서부를 내가 결혼식장 갔다 왔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는. 진짜. 그래서 거기가 인디애나폴리스가 그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거든. 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와,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게 미국에 그냥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살지를 내가 신중하게 골라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진짜. 미국이 땅덩이가 없어. 워낙 크니까. 모르면 여기 못 살겠대. 나는 이런 데 못 살겠대. 야, 준이야. 또? 아, 왜? 트럼프 민심 어때? 아, 궁금하다. 궁금해서. 미국에서 민심 어때? 한국 사람들 다 욕하던데. 그 주마다 달라요. 아, 그래? 근데 예. 이게 내가 시카고는 속해 있는 어때? 집단이 걔가 말이 맨날 바뀌니까 시카고는 트럼프 엄청 적당히 싫어하지. 응. 그냥 음. 완전 민주당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도 막 주변에 다 시카고 트럼프 싫어하니까 다 이게 다 민심인 그래? 줄 알았다? 근데 미국이라는 게 워낙 집단이 다양하잖아. 그래서 이게 일반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주마다 근데 달라. 유학생들한테는 안 좋지. 엄청 좋지. 유학생. 근데 우리가 유학생이 뭔 의미가 있어? 투표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 시위 한번 나가, 준이야. 촛불, 촛불 시위 한번 가야지. 바로 집으로 가라 할 거예요, 집으로. 한국 그거 집으로. 가면 다행이지. 총마다 뒤지겠지, 그거 하다가. 아유, 역대급 대통령인 것 같아, 진짜. 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나는 뭐 시카고에 있는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해보면은 할아버지들은 트럼프 찬양해 완전 그래. 오바마 그래. 싫어하고. 그래서 나 느꼈다니까 이게 학교에 있는 또 그거랑 다른 거구나. 이게 다양한 그게 있구나. 음. 백인 중산층들이 지지하지, 트럼프는. 야, 그러니까 근데 준이야. 백인 할아버지들이 흑인 개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흑인들 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거니까. 그 할아버지는 흑인들 개 싫어하는데 어, 어. 근데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른 거지. 참. 준이야. 근데, 네, 근데 시카고는 엄청 큰 도시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시카고에 사는 걸 싫어해? 아니, 시카고 말고, 시카고는 너무 좋은데, 그 이번에 결혼식장은 시카고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가 따로 있어. 음. 아, 거기도, 그런 데서 못 살겠다고? 어, 어, 아, 거기 결혼식장 갔다 왔거든, 이번에. 근데,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지. 한 3시간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 퍼드 유니버시티라고 알아? 퍼드 대학교? 거기 근처거든. 퍼듀 알지? 음. 그거 유명하잖아. 그거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어? 거기 그 여섯 번째 UIUC도 멤버? 있잖아, 내려가다 보면은. 맞아, 맞아, 맞아. 그 뭐냐? 근데 여기 애기 아빠가 몇 명이야? 지금 3명이네, 벌써, 근데. 음, 그러네. 누구지? 아, 아, 두겸이 또 그거지? 예, 몇 살이야? 애기 몇 와, 살이야? 축하한다. 2명이 그래도 많이 컸지. 10개월, 10개월. 10개월? 아, 아, 그래? 2달 뒤 돌이야, 벌써. 아, 벌써 한 달 뒤네, 벌써. 3월 끝나가지고. 아, 도잔치 하는 거야, 도잔치? 나이가 돌잔치, 똑같네. 음, 우리 잠깐만. 훈익이, 너네 며칠이야? 훈익이는? 4개월. 4개월? 작년, 작년 10월, 10월생. 태연이는? 이제 2달 됐죠. 아, 2달. 대현이는 올해 태어났나, 그러면? 예, 예. 1월 아, 22일. 그러네, 1월이었구나. 예. 대현이가 와, 딸인가?